see something that said, look what happened. Look what happened. So we gotta move to the bus. Let me get my 자, 전 세계가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벌어졌던 저 총격 사건. 누구도 예상치 못했는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좀 정리해볼 내용이 좀 있는데요. 자, 저렇게 피격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실 저 귀 쪽에 정도만 부상이니까 바로 활동을 재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좀 몇 곳과 했는데 이런 내용을 밝힙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다, 오케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총격이 있었잖아요. 그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본인이 일어나서 뭔가를 외치고 싸우자라고 외치고 저렇게 주먹을 불끈진 모습은 어떤 이유인가란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죽을 뻔했다. 매우 초현실적인 경험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저 사진. 지금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이 저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이 판가름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저 모습 그리고 뒤에 있는 저 성조기가 날리는 모습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지금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공화당 지지자라고 밝히신 분의 목소리네요. 들어보겠습니다. Very scary. I mean, what's going on in America right now is actually very sad. Obviously, they're trying to do something to take Donald Trump down. And we are going to fight, just like he said, fight. We're going to fight. He is going to be elected, and we're going to get him there. We're going to take him there. 자, 그런데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달리 보면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선 경쟁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트럼프 피격의 승리 가능성이 급상승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와요. 지금 미국 대선 당선자 예측에 대한 분석을 미국 쪽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 매체들도 그렇고요. 관련된 어떤 이런 기관들이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70%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총격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저 주먹을 불끈 쥐고 뒤에 성조기가 날린 저 사진이 곧바로 티셔츠로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불티가 나게 팔리고 있답니다. $35짜리입니다. 그럼 저기 보시면 사진 입구에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죠? Fight, fight라고. 저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쳤던 그 얘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익금 전액은 트럼프 선거 캠프에 기부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 보면 비상이 걸렸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총격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건 심각한 거다고 비판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불리한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기자회견도 하고 담화도 여러 차례 발표합니다. 그 모습 보시죠. You know, the political record in this country has gotten very heated. It's time to cool it down. We all have a responsibility to do that. Thankfully, former Trump is not seriously injured. I spoke with him last night. I'm grateful. He's doing well, and Jill and I keep him and his family in our prayers. 자, 그럼 지금 미국 사안과 관련해서 대선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전문가 좀 모셔보겠습니다. 자,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알아볼 텐데요. 임은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게요. 지금 이 피격 소식에 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중에 특히 현장에서 사살된 이 총격범 20세 남성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거 아니냐. 지금 미국 당국에서 그런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범행 동기는 뭐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네, 뭐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 연루된 조직이 있거나 그런 이제 워낙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9.11 테러에 대한 그 공포,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생생한 그런 사회다 보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 깊게 보고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조금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이제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미국 당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수사가 다 종결된 것도 아니고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범인의 그 자택을 보면서 이제 폭발물도 나왔었고 뭐 그랬기 예.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더 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또 징후들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포렌식으로 좀 이렇게 검증을 하면서 밝혀질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본인이 현장에서 즉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된 이상은 글쎄요 얼마나 이게 자세하게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아주 확신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총격범이 뭐 현장 사살됐기 때문에 모두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뭔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단독 범행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그리고요. 지금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을 당시에 이제 부상을 살짝 귀 쪽에 입은 건데 그리고 몸을 밑으로 내려서 숨겼다가 일어나면서 얼굴에 피가 흐른 상태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뭔가 파이트라고 외치는 모습. 이거 지금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자, 네. 물론 이 모습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이번 사안이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네,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이 주로 가지고 있는 산업들 거기서 이제 종사하는 그 또 직종에 의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꽤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미국 지도를 놓고 보실 때 서해안 동해안 쪽은 거의 이제 민주당 지지가 두드러지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나라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주로 공화당을 지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소위 스윙 스테이트이 중요해지는데요. 예. 그 항상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죠. 아주 근소한 차이로 거기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에 지금 이번에 또 펜실베니아였었단 말입니다. 펜실베니아라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사실 본래는 민주당 성향이 더 강하고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여기는 민주당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랬던 지역이지만 최근에 보면은 최근 동향을 봤었을 때는 별로 바이든 대통령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듯한 그런 좀 양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펜실베니아를 이기지 않고서는 이 대선을 낙관할 수가 없는 것이 펜실베니아가 19표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좀 큰 증거죠. 말 그대로 인구가 많고 한 지역이라서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또 하필이면 또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본인의 성향들도 없지 않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대세라고 할까요? 어떤 흘러가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마지막까지 결정을 좀 신중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일 테니까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 트럼프의 굉장히 강한 이미지, 예. 굉장히 강인하다고 할까요? 담대하다고 할까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뇌리에 박혔기 때문에 또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강한 지도자들이 뭐 전쟁도 불사하면서 폭력을 불사하면서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어수선한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런 좀 강한 지도자가 다시 한번 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중도층들도 있지 않을까,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지금
경쟁자이고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가뜩이나 지금 건강 문제 논란이 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닥친 거거든요. 셈법이 물론 복잡할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이번 사건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이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글쎄 이제 뭐 두 분 다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고령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또 바이든 대통령한테만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반론들이 계속 있는 와중에 예. 대선 토론이 조금 실망스러웠었고요. 바이든 지지자들이나 또 바이든이 내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무기력하고 뭐 중간중간 심지어 하품하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좀 피곤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인상에 남아있는 또 와중에 지금 예. 불과 몇 주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했던 의도치 않았던 간에 너무 이제 이 비교가 되는 대비가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고 뭐 다른 후보를 세우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뭐 또 재원의 조달 측면 등등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론 이거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지나간 내용이 되는 겁니까? 여전히 이 불씨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 특히 또 민주당을 또 지지하고 이렇게 옹호해주는 쪽에서조차도 물론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에 해당하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바이든을 지지를 하고 옹호를 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특히 뭐 뉴욕 타임스라든지 심지어 이런 민주당 성향이 있는 언론들조차도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었단 말이죠. 게다가 이번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더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감하게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과 또 그렇게 될 거라는 거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문정 교수님, 지금 잠시 네.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좀 확인해 보고 인터뷰 좀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영상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동안 총기 소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한 대표적인 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총기에 의한 피격을 당한 거잖아요.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As the age-old saying goes, the only way to stop a bad guy with a gun is a good guy with a gun. Have you ever heard that? No, you've never. I've heard that. I heard it a few weeks ago. If the gun owners voted, we would swamp them at levels that nobody's ever seen before. 자, 이문정 교수님. 지금 저렇게 옹호를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보면은 스스로 그 총기에 타겟이 된 셈이 돼버렸거든요. 이번 사건으로 미국에서 총기 규제 문제 이게 재점화될 가능성은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그렇게 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안에서 이 총기라는 문제는 참 우리나라 같이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미국의 그 역사와 어떻게 보면 헌법적인 정신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제 개인이 어떤 이런 개인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예를 들면은 뭐 지난 한 2022년 6월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총기 소유를 허가받은 일반인이라도 집 밖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공공장소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휴대해야 할 경우에 적정한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뉴욕 주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을 때도 뭐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총을 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었던 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 부분은 이게 이렇기 때문에 총기를 더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되고 전면적으로 뭐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담론이 흘러가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주도하거나 그렇게 예상이 되지는 않고요. 저 입장에서는 제가 봤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는
글쎄, 뭐, 물론 본인 자신은 이 그 비밀 경호국에 대해서 포용하는 그런, 트럼프 본인은 그런 포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또 혹시 뭐라 그럴까요? 그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혹시 활용을 하면 모를까. 경호 부실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네. 그거를 가지고 또 혹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또 이용하게 되는 국면이 있으면 모를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걸 그런 얘기로 만들어 가기에는 예. 미국 안에서 이 총기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도 그 뿌리가 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요 마지막 질문 제가 하나 좀 네.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걸 종합해서 보셨을 때 네. 임 교수님께서는 11월이잖아요. 트럼프 대선이 확정되는 게 대선 후보 확정자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이트에서는 70%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70%도 어떻게 보면 페어하다고 할까요? 공정한 정도로 전망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가 3개월 이상이 더 남았다는 거죠. 지금 이번처럼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아주 과열되어 있는 대선이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이 7월 15일 시점에서는 확실히 그 트럼프 대통령 쪽이 전 대통령 쪽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유리해 보이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가능성은 높으나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 지금 이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자, 이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차지원 부산카톨릭대 트윈 교수 나와 계신데요. 지금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 요 맥락인데 지금 많은 분들 어제 사실은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렇죠. 조금 지난 뒤에 공개되는 영상과 사진 속의 모습을 보는데 아까 알려드렸죠. 그 화면 좀 있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먹 불끈진 사진. 저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이다. 그리고 저 사진을 찍은 사진 기자가 과거에 미국의 그 유명한 퓰리처상도 받았던 그 작가도 이번에 또 찍었다. 이거 연말에 상 이거 사실상 예약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아주 상징적인 상이 나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거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저런 모습이 뭔가 반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차지원 교수님은 이 총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가능성까지 높게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사실상 대선 승리를 굳혔다고 판단하십니까? 상당히 아마 제 생각에는 한 8분 응선까지는 쉽게 올라간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미국의 NPR 그러니까 이 공영방송 라디오를 오늘 들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니키 헤일리가 이번에 그러니까 미러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한다는 겁니다. 부통령 말씀하시는 아니요. 부통령은 아니죠.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 이번에 경선에서 반 트럼프 진영의 한 축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찍긴 찍지만 바이든을 찍긴 찍지만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헤일리가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지금 전당대회에 가서 지금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공화당이 똘똘 뭉치는 그런 분위기고 또 니키 헬리가 상당히 중도 확장성을 지금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가 오늘 지금 NPR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아까 지금 보면 이 1인치가 빗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신문들 보면 거의 신이 구한 트럼프 신이 선택한 트럼프 이런 식으로 무슨 기적이란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서양사 배울 때 그 중세 시대에 왕권 신수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대권 신수설이에요. 이게 신이 지금 대권을 트럼프에게 주는 그러한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트럼프를 순교자를 넘어서 우리 난세를 그러니까 지금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같은 이미지, 특히 저 사진의 장면은 어제 뉴욕타임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스팅트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 저 모습이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의연한 리더, 용감한 리더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바이든한테 불리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미국의 상원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공화당 상원의원이 바이든을 비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느냐.
바이든 진영, 민주당 진영에서 트럼프를 악마화해서 이런 총격이 벌어졌다. 그래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민주당과 바이든 측에서 네거티브 광고를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바이든이나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할 뭐 파고들 수단이 없어지는 거죠. 거네요, 그렇기 지금. 때문에 상당히 애매하게 몰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또 반대의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유권자들 한 90% 정도는 다 투표할 상대 후보를 마음이 결심을 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럼프가 중요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단 하나 저는 제가 생각에 남아있는 변수는 바이든이 중도 사퇴의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이 지금 8월 달에 지금 그 시카고에서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그 전에 바이든이 만약에 발을 빼면서 드라마 해보면서 소위 말하는 깜짝 후보를 내세우는데 미셸 오바마 같은 후보를 내세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 결심을 바이든이 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가 좀 갸웃거려집니다. 차지연 교수님 분석대로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급 위기 타겟책 하나는 사퇴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네. 결국에는요, 지금요. 바이든 대통령의 처지가 이렇게 돼버린 거군요. 이 사건이 또 거기에 뭔가를 더 강화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사살됐죠. 이 총격범. 뭐 20살. 그리고 뭐 일각에서 이렇게 보도 나온 내용 중에는 이제 공화당원으로 등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경호가 제대로 된 거냐, 대처가 제대로 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And he had a gun, right? He had a rifle. We could clearly see him with a rifle. Absolutely. We're pointing at him. The police are down there running around on the ground. We're like, hey, man, there's a guy on the roof with a rifle. And the police were like, huh, what? You know, like they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아니 저렇게 목격자까지 있었는데도 이게 대응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경호 실패 논란이 불고 있어요. 아니 건물 지붕에 소증삼이 있었다. 그걸 봤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경찰한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신속하게 대처 못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나 봐요. 지금 미국에서는.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일단 경호 실패는 분명히 보입니다. 총격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거리가 뭐 120m 정도 떨어진 곳에 건물 지붕. 그게 파악이 안 됐을까요? 그렇게? 일단은 뭐 해명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이 경호 범위 밖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저 총으로 쏜 게 AR-15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의 우리 군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 16 그거를 이제 개량한 건데 사실 그 정도는 충분히 사정권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M16이면은 뭐 한 300m도 넘게 나오고 막 그런 총 아닙니까? 유효 사거리가 보면 한 150m 정도 되니 저 저격 범위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도 목격자들이 이 저격 범위 총을 들고 어떤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걸 다 봤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지만 봤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좀 보면은 저 트럼프의 어떤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저 비밀 경호국이라는 데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기관이거든요. 근데 사실 최고의 경호 역량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저 미국에서 보면 전 세계 모든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 보니 사실 대부분의 테러리스트들이 타겟이 되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경호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과 어떤 경호 인력이라든가 경호 역량에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요. 두 번째는 보면 어쨌든 지금 트럼프에 대한 저런 것들이 이번에 시도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도 대선 과정에서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2, 제3의 또 다른 충격. 왜냐하면 비밀 경호국이 이렇게 경호에 허점이 많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경호 역량이 약하다는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얼마나 보강할지 모르지만 제2, 제3의 어떤 그런 모방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저 후보에 대한 어떤 피살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면 대선의 판도가 한꺼번에 확 뒤바뀌어지게 되는 벌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이재명 어떤 우리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어떤 테러 행위가 있었지만 우리가 3년 뒤나면 한국의 대선에서도 저런 유사한 사례가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에 대한 어떤 경호 문제나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꼭 지금부터라도 조금 고심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보면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교에 갔을 때 어떤 소리 지르는 학생을 끌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야당에서 일제히 경호관들을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호관들은
날아오는 총알을 몸으로 막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경호에는 과잉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호 인력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그 경호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 지도자의 안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경호 문제 관해서 미국 의회에서 뭐 청문회를 열어서 따져보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문회가 열려서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상황이 설명이 됐을 때 또 이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미국에서 벌어진 일 좀 다뤄봐.